대학교 김영문 교수입니다. 오늘은 그 벤치마킹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킹 하면 뺏기거나 이 모방하는 것과는 조금 크게 다르다고 할 수가 있는데, 창업을 해서 아주 성공한 분들이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는지를 배우는 것을 보통 우리가 이제 벤치마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비 창업자들이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미 창업에 성공한 분들의 어떤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창업 성공에 필요한 시간을 좀 당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벤치마킹이라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이고 또 어떠한 순서에 의해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벤치마킹이라고 하면요, 어느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상대를 표적을 삼아서 자기 기업과의 성과에 대한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들의 뛰어난 운영 프로세스를 배우면서 부단히 자기 혁신을 추구하는 그런 기법을 보통 우리가 이제 벤치마킹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뛰어난 상대에게 배울 것을 찾아서 배우는 것을 보통 우리가 이제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 아주 잘하는 창업자들에게 배우는 것, 그것을 보통 우리가 이제 벤치마킹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 집에서 보면 자녀들한테 가끔은 이런 이야기 하죠. 옆집에 자 좀 봐라, 쟤는 얼마나 공부를 잘하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부모님의 입장에서 너도 옆집의 아이를 보고 좀 배워라, 벤치마킹을 해보라, 이제 이런 의미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렇다면 벤치마킹을 함에 있어서 이제 순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한 7가지의 순서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적용 분야를 이제 선정을 하는 것이죠. 우리 기업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생산 분야에서, 아니면 홍보나 마케팅 분야에서, 아니면 인사관리라는 측면에서 어떤 기업의 업무 중에 적용 분야를 선정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상대를 결정한다. 즉, 홍보 마케팅 분야에서 아주 잘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인사관리를 잘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적용 분야를 선정하고, 두 번째는 상대를 선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상대가 선정되었으면 그 상대 기업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과 차이를 확인하고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우리 기업하고 상대 기업하고의 성과 차이를 한번 확인하고 왜 그러한 성과 차이가 났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사관리의 측면에서,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또 홍보 마케팅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선정한 적용 분야에 있어서 아주 뛰어나게 잘하는 기업하고 우리 기업하고의 차이를 분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점이죠. 다섯 번째는 결과를 회사 내 전 직원에게 전파를 하고 사내 공감대를 이렇게 형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바로 이 부분이 벤치마킹에서 참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우리 기업하고 뛰어난 기업과의 어떤 성과의 차이, 그리고 그 분석에 대한 결과를 전 직원이 모두 알도록 해야 되고, 또 전 직원들이 모두 공감할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상위 임직원 몇몇 사람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 직원이 그걸 인식을 해야지 벤치마킹이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는 혁신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즉 말씀드려서 우리 기업하고 아주 뛰어난 기업하고의 어떤 성과 차이, 그리고 그 분석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 기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잘하는 기업을 보고 배운 그 결과를 우리 기업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구체적인 혁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는 실행을 하고 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런 7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 벤치마킹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왜 많은 기업들이 이런 이제 벤치마킹을 적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한 5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 분야의 정보를 수집하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벤치마킹을 한번 해봄으로써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아주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장에서 경쟁하는 주요 업체들의 어떤 사업 방향, 제품, 또 서비스 개발 동향, 고객과의 행동 양식 등에 대한 아주 유용한 정보를 수집을 하고 또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이죠. 세 번째는 사업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는 훌륭한 공급원이 될 수가 있다. 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여러 기업들을 조사하고 분석을 하는 중에 아주 참신한 또 유망한 사업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경쟁업체나 뛰어난 기업의 제품 또 운영 과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비교 기준을 제시를 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상의 성과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우리가 사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업자라면 특히 이제 이 초보 창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벤치마킹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벤치마킹을 해보려면 발품을 팔아서 잘하고 있는 그 기업, 또 아주 성공적인 창업자를 이렇게 만나고 열심히 이제 찾아다니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그 회사들이, 그러한 창업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또한 살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기업, 아주 성공적인 창업자들의 그 경험과 노하우를 분석을 해서 내가 이렇게 접목을 시켜보는 것은 실패의 가능성을 줄이고 성공적인 창업을 하는데 아주 유용한 경영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벤치마킹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